안녕하십니까. 안갑병원의 한상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위소매절제술이 표준화 작업이라는 것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2011년부터 2015년 정도까지의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왜 고도비만 수술이 보험 과정이 조금 늦어지게 됐는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제가 2011년도에 미국의 이제 클리브랜드 클리닉 플로리다에 이제 연수를 갔는데요.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보건사회연구원하고 이 고도비만 수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연구의 내용들이 뭐였냐면 주로 참여했던 기관들이 이제 어, 대학이 이제 이 중심이 되어서 한 4명 정도가 5명 정도가 있네요. 5명 정도가 중심이 되어서 어, 이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이득, 그리고 어떤 이득이 있는지, 즉 체중 감량을 함으로써 어떤 이득이 있고, 그게 이제 삶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런 삶의 질의 변화를 시키는데 경제적으로는 또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연구가 2011년, 10년부터 이제 차근차근 진행이 돼 2011년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거의 완성 단계에 오게 되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12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11년 말, 12년 초였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S 대학에 있던 선생님께서 K 선생님께서 이제 그걸 발표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동안에 2011년 12년에 고도비만 수술이 확 늘어나는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그때 이제 주로 했던 게 위소매절제술하고 위우회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리고 위밴드 수술입니다. 요런 작업들이 있음으로써 고도비만 수술이 정말 경제성 평가 분석을 함으로써 환자들한테 이득을 주는지, 이거에 대해서 작업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작업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뭐였냐면, 고도비만 수술, 즉 이 수술을 건강보험이라는 데에 우리가 정말 편입을 시켜서 환자들한테 수술을 해줌으로써 환자들은 어떤 이익을 가지고, 또 정부는 이 돈을 투여를 해서 어, 정말 의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을 하게 되죠. 그 검증 과정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이런 이득이 있으니 우리는 이 수술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서 환자들한테 급여를 해주겠다라는 것을 해주게 됩니다. 그게 2011년부터 12년까지 쭉 작업이 되고서 보고를 하게 되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2011년, 즉 10년, 11년, 12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1년부터 12년 사이에 이 위소매절제 수술이라는 것이 이제 급격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아시아권에 급격하게 펴지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처음에 2003년, 4년, 5년부터 이제 도입이 된 수술에 대한 어떤 표준화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뉴욕에서도 이런 학회들이 열리게 됐고, 플로리다에서도 이런 학회들이 열리게 됐어서 전 세계 의사들이 모여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보팅, 즉 투표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부지라는 게 있습니다. 즉 위소매절제술을 할 때 쭉 위를 자를 때
부지라는 것을 위 안에다 집어넣게 되고요. 그 집어넣어서 위를 일정한 크기로 자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부지의 크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초반기에 2003년, 4년, 5년 이런 데 있을 때만 해도 처음에 미셸 간니에라는 사람이 제가 얘기 드렸듯이 했을 때 부지의 크기가 보통 60프렌치였습니다. 1프렌치가 0.03cm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60cm라면 거의 이제 2cm 정도의 크기를 나누고 남겨놓고 자르게 되었습니다. 또 자를 때 이런 부지의 크기들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32프렌치 부지까지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지를 사용함으로써 위를 좀 더 작게 만드는 과정들을 걸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과정이 무엇이냐면 위를 자르기 시작하는 시작점, 즉 다시 말해서 12지장의 유문이 이제 처음 시작되는 위에서 12지장 넘어가는 부분을 유문이라고 하는데 이 유문에서부터 몇 센티미터가 떨어져서 위를 자를 것이냐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통일화되지 않았고 표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준화되는 작업이 2010년부터 11년, 12년까지 쭉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작업이 일어남으로써 맨 처음 위를 자르기 시작할 때는 이 유문으로부터 보통 뭐 8cm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우리가 이제 전정 부위라고 하는데 위에 밑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체중 감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점점 작아지게 돼서 6cm, 4cm, 유럽에서는 사실 2cm에서까지 자르는 논문들이 스페인이라든지 독일에서부터 나왔었습니다. 그 결과가 3년 정도 결과까지 보고가 됐었던 시기고요. 그때 사실 1년과 2년, 3년 정도 차이에서는 2cm하고 6cm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화 작업들 또 위를 잘랐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위 장관 문합기라고 그러는데 위를 쭉 잘랐을 경우에 그 자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꼬맬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자른 부분을 때 그 식도에서 위가 나오는 부분을 몇 센티미터를 남길 것인가, 뭐 0.5를 남긴가, 1cm를 남길 것인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표준화 작업들이 전 세계 의사들이 모여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고 위 소매 절제술은 2016부터 2015년까지의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 쪽에서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수술 건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 수술 건수는 위 소매 절제술, 위 밴드 수술을 거의 잠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왜 미국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2012년, 13년이 넘어가면서 미국에서 이 위밴드 수술에 대한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위밴드 수술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2010, 2008년 넘어서부터 9년, 10년, 11년, 12년까지 위밴드 수술의 최고의 황금기를 겪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 부분에 있었던 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현재도 개인 의원을 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보통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저희들끼리 얘기할 경우에는 뭐 독수리 오형제라는 표현까지도 씁니다. 그 선생님들에 의해서 위 밴드 수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잘 나가던 위 밴드 수술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 바로 사건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2014년 10월에 신해철 사건이 터지게 되죠. 이 신해철 사건이 터지면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고도비만 수술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